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저는 캠코더에 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제품을 대여해서 잠깐 써봤어요. 소니에서 나온 FDR AX700이라는 모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K로 동상을 많이 찍어서 올렸었는데 FDR AX100 소니 캠코더를 이용해서 찍어서 올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모델이라고 좀 생각해도 되는 그런 캠코더입니다. 기존에 제가 FDR AX100을 사용해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라면은 물론 가격대로 생각해보면은 4K 캠코더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캠코더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포커스 속도가 조금 느려요. 예를 들면 지금 찍고 있는 게 FDR AX100인데요. 포커스가 가까이 있다가 갑자기 멀어진다거나 멀리 있다 가까이 가까워진다거나 했을 때 포커스 잡는 속도가 좀 느립니다. 네. 좀 늦게 잡혀서 제가 이제 가끔 동상 설명할 때 포커스가 잡히나요? 하고 이렇게 막 맞추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서도 어떨 때는 포커스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끊었다가 다시 포커스 잡고 다시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실제 촬영할 때 만약 피사체가 멀리 있거나 좀 야외 촬영하거나 그럴 때는 크게 불편함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실내에서 촬영할 때 아니면 제품 리뷰 같은 거 할 때는 포커스 잡는 속도가 좀 느렸었는데 AX700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요. 예, 그런 점은 제가 좀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기존에 그 전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오른쪽 부분이 좀 커졌어요. 이쪽 부분을 보면은 그전에는 한 요 정도였으면은 여기가 이만큼 더 생겼어요. 그리고 생긴 부분을 보면은 이쪽에도 버튼이 한 개 더 생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줌 레버가 상당히 커졌어요. 크기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손잡이 부분 이쪽 부분이 좀 뭉쳐 커졌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이쪽에 HDMI 단자가 있어서 그 변환 젠더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전에 HDMI 단자에 케이블 연결시키면 바로 모니터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덮개로 덮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 전원 충전하는 부분 이건 동일해요. 기존에 있는 충전기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녹화 버튼, 그리고 이쪽에 사방향 버튼이 생겼어요. 이걸 이용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사용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게 캠코더 앞으로 기울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들면은, 그래서 이쪽 부분을 레버 조정할 때 엄지손가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위치가 사방향 버튼이 조금 제 느낌에 조금 애매했어요. 실제 사용할 때는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조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보면 이게 손가락이 좀 아파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조작이 힘든데 그래도 이 사방향 버튼 이용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조작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차라리 이 버튼이 뭐 상단에 있든 여기 있으면 다른 거 걸리겠네요. 어쨌든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곳에 있어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버튼 이용해서 좀 메뉴 조작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오토랑 매뉴얼 스위치가 있고요. 이쪽에 ND 필터를 이제 강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은 ND 필터 꺼놓고 만약에 야외에서 만약에 뭐 유속이 좀 느린 동상 촬영하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될 때는 이렇게 ND 필터 켜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기능이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원래 있던 기능이라. 그 이쪽에 줌이랑 포커스 되는 부분이랑 오토 포커스하고 매뉴얼 포커스 조정하는 버튼 이 부분도 똑같아요. 메뉴 버튼 있는 것과 밑에 이제 그 감도 조정하는 것과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버튼 위치까지도 동일합니다. 근데 아래쪽에 원래 HDMI 단자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풀 사이즈 단자로 옮겨져서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에는 오디오 단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마이크 단자, 그리고 멀티 단자 이 앞쪽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 연결하거나 선이 걸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그 전에 문제됐던 게 이렇게 손을 넣으면은 선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 따로 나와 있어서 선은 걸리진 않습니다. 일단 전원을 켜볼까요? 전원 켜는 방법 두 가지들. 이쪽에 있는 뷰파인더를 당기는 방법이 있고, 또는 LCD를 여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을 통해서도 화면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 빛을 가려주는 이런 막 같은 걸 기본으로 제공해요. 이 뒤에 끼우면 이게 꽉 끼우면 끼워지거든요. 끼워서 이제 눈에 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안 봐도 돼요. 이걸로 보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물론 이 후드도 제공하고 커버도 제공합니다. LCD를 켜봤는데 좀 차이 나는 거를 보면은,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배터리 차이 나는 건 보여드리면, 일단 터치가 그전에 터치 조작하면 메뉴가 탕 떴는데 이제 그렇게 안 돼요. 기본적인 부분은 터치가 안 되고, 가끔 OK 버튼 뜨거나 그럴 때만 이제 터치가 되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터치로 조작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오작동 막으려고 이렇게 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일단 배터리 잔량 표시가 이게 퍼센트로는 표시가 되는데 시간은 안 나와요. 그 전에 이제 AX100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나타났거든요. 뭐 3시간, 뭐 40분 사용 가능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제 그게 표시가 안 돼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안 되고, 네. 대신에 이제, 퍼센트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뭐 메모리가 이제 몇 분 정도 촬영이 가능한지는 확인 가능하고, 이건 4K에, 100Mbps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높게 단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 감도 조절하는 부분과 ISO, 뭐 개인값 조절하는 부분과 셔터 스피드가 같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작이 가능한데, AX100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면, 예를 들면 IR, IS 이걸 누르면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가서 그때 이제 앞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바로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메뉴 눌러서 조작을 해야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바로 안 되고, 뒤쪽에, 그러니까 오토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안 되고, 메뉴를 바꾸고요. 네, 누르고 이 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나? 어쨌든 저 항상 매뉴얼로 놓고 봐서 제가 착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보면은, 화면 보시면은 그 소니 캠코더나 아니면은 소니 카메라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아주 빠른 포커스 가능하죠. 뭐 0.03초 만에 맞출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작은 녹색 그 박스가 막 생겼다 왔다 갔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초점 맞았다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가까이 와도 바로 타닥타닥 맞추고, 멀어져도 바로 맞추고, 이렇게 그 녹색 박스가 떠서, 일단 편했던 거는 포커스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췄는지 이 화면을 보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 박스를 두고 이제 거기 터치를 하면 이제 맞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맞췄는지를 약간 LCD 화면을 보고 의존해서 그 조작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이 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았는지 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좀 확인하기 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또 달라진 걸 보면, 이쪽에 이제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저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AX700으로 찍을 때 보면 지금 아까 처음에 찍을 때하고 지금 밝기가 좀 다르죠. 나무 책상 부분에 줌 했을 때의 그 값은 크게 달라진 부분 없는데,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들긴 드는데, 이게 초기 버전이라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뭐 정식판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처음 부분이랑 지금 책상 이 밝기가 좀 달라졌을 겁니다. 일단 이 안쪽 부분의 메뉴 보면은 뭐 픽처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눌러보면은 이 캠코더가 가장 큰 장점 가진 것 중에 하나가 HDR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감마 값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설정 들어가 보면 이게 좀 가까이서 봐야 보겠네요. 네, 보면은 여기 HLG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HDR 촬영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도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한데 표준이 있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스틸과 장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값들을 조정을 해 놓은 거예요. 보면 이 캠코더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또 S-Log 2, 3 이 촬영인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필요한 값을 다 넣어서 촬영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HDR 촬영도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촬영을 해봐야 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왜냐면 캠코더도 처음에 이제 길을 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화면을 보고 이 정도 찍었을 때 이 정도 나오겠거나 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조금 아쉬웠던 건 HDR로 이렇게 놓고 촬영해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노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안 하고 화면 봤을 땐 깨끗하게 보여서 그냥 찍었었는데 생각보다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시 값을 조정해서 찍긴 찍었는데 S로그로 촬영하거나 하면은 장점이라면 나중에 후보장 할 때 좀 더 이렇게 후보장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HDR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빛이 좀 많은 부분과 빛이 극도로 적은 부분이 좀 겹치는 곳에서 촬영하는 게 좀 좋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내 촬영보다는 실외에서 촬영했을 때 좀 더 극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그 HDR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네, S로그로 설정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AS100하고 차이를 좀 보면은 같은 것을 놓고 오토로 놓고 촬영을 했을 때 밝기가 이쪽이 더 밝아요. 실제 촬영된 결과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내부적 소프트웨어 좀 바꿔지 보였는데 같은 곳에 캠코더를 일부러 놓고 좀 어두운 곳을 놓고 일부러 형광등 아래에서 찍어봤는데 그 찍었을 때의 결과물이 좀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저쪽 끝에 벽지 있죠. 저 뒤 안쪽에 실제로 저 벽지에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트 이렇게 점점점 된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멀리 놓고요. 촬영해 봤을 때 지금 AS100을 지금 놓고 이걸 촬영하고 있어서 지금 같이 놓고 보여줄 수 없는데 이 상태 같이 놓고 제가 당겨 보니까 AS700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는 도트가 정확하게 보이고 뒤에 있는 벽지 색깔이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색깔 약간 그 어두운데 살짝 연두색이 살짝 감도는 벽지거든요. 이게 보여요.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 결과물에도 이렇게 반영되고. 근데 AS100으로 찍어보니까 여기가 어둡게 나오고 저 연두색 색깔이 많이 옅어져서 약간 그 흑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색이 어떤 색이라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같은 선상에 놓고 오토로 촬영했을 때도 결과물이 이쪽이 좀 더 좋아요. 아무래도 뒤에 나온 모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AS100보다는 AS700이 좀 더 좋았습니다. 결과물이. 그 부분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는 촬영할 때 가장 편리했던 거는 지금 이렇게 녹색 박스 뜨는 거. 네.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았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 녹색 박스가 뜨면 확실히 저 부분에 포커스가 정확히 맞았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안심이 돼요. 네, 어느 부분에 이게 가끔 보면은 포커스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구분이 안 돼서 가끔은 어떨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손으로 이용해서 포커스 수동으로 맞춰놨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찍어요. 이게 보기에는 선명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 결과물 확인해보면 포커스가 오토포커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핀이 다 미세하게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박스가 뜨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만약에 매뉴얼로 바꿔놓으면 이 부분 다 안 맞았다고 뜨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지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좀 보면 확실히 그 뒤에 나온 모델이랑 여러 가지 감안하고 만들어서 이 위쪽 부분의 퀵슈 부분도 보면은 더 이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줌 마이크나 최근에 나온 그 액세서리들 보면은 좀 장착대 보면 좀 더 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AX100은 좁거든요. 이만큼 짧은데 그래서 장착할 때 이 위에다 다른 장치를 뭐 연장하는 장치를 달지 않으면은 걸려서 장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걸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에 다 장착이 가능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치들 거의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필터 부분, 필터 부분은 좀 조작하면서 써봤을 때 조작한 좀 재미가 좀 있었어요. 확실히 조작한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960프레임에 아주 초고속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빛이 좀 많은 곳에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최근에 나온 그 엑스페리아 XG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960프레임의 동상 촬영이 가능하죠. 스마트폰도 되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캠코더에 넣는 겁니다. 아쉽게도 AX100에서는 그런 기능은 안 돼요. 그래서 차이점 보면은 아주 960프레임에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주 빠른 오토포커스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HDR 촬영이랑 S로그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놓고 봐서 충분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 차이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물론 이거보다 더 전문가용 모델은 이제 위에다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음향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데, 물론 그쪽으로 가도 좋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휴대용을 좀 많이 하면서도 엄청 괜찮은 품질의 동상을 찍고 싶다 라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걸 제가 안 보여드렸나? 이쪽 안쪽 보면은 슬롯이 두 개입니다. A, B 두 개로 A 슬롯에서는 보면 SD 메모리하고 여기 소니의 마이크로스틱도 들어갑니다. 그 두 번째 슬롯에는 SD 슬롯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B에다가 꽂아서 쓰고 있는데, 일단 잠깐 전원 끄고, 그리고 하나, AS100은 전원 끄면은 조금 한참 있다가 딕딕 이러고 난 다음에 꺼집니다. 그때 이제 메모리를 뽑아야 되는데, 얘는 꺼진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메모리를 꽂아놓고 보여드릴게요. 전원 끄면 뜩뜩 하고 바로 지금 꺼진 겁니다. 근데 AS100은 끄고 조금 있으면 득득 그리고 그때 이제 빼야 돼요. 근데 얘는 꺼지는 속도가 빨라요. 일단 그래서 메모리를 좀 빨리 뺄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쓰시려면은 여기 보면은 U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3 이상, 그 정도 등급 이상을 써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4K에 100Mbps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Mbps를 선택하려면, 60Mbps를 선택하려면 이거보다 낮은 메모리 카드 장착해도 문제는 없는데, 100Mbps를 찍으려면은, 그러니까 더 고화질로 찍으려면 이런 메모리 카드는 꼭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경고가 떠요. 메모리가 호환이 안 된다고 경고가 뜹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역폭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끊기는 걸 감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이크로 SD를 이제 컴퓨터로 장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타입보다는 SD 메모리가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면 이 컨버터하고의 그 미세한 접촉이나 불량 그런 게 생기면 동영상이 가끔 다 잘 찍어 놓고 나중에는 그 캠코더에서 확인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 생기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달아서 복구를 해도 그 동영상이 손상된 걸 살릴 수가 없어요. 아예 저장되는 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건너뛰어져 버려요. 잘못돼서. 저도 한번 그래서
동영상이 하나 지워진 적이 있는데 아무리 살리려고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좀 용량이 낮은 거지만 이런 SD 타입의 메모리를 장착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겁니다. 네, 말로 이제 제가 실제 써본 거는 이제 다 설명드린 것 같고, 네. 포커스 빨리 잡히는 부분은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탁탁탁탁 진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리고 이 참고로 그 AF 속도는 조정이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가장 고속으로 뒀거든요. 근데 물론 촬영할 때 너무 포커스가 빨리 탁착착착 이렇게 바뀌면 이상해요. 근데 물론 그렇게는 안 바뀌지만 약간 스륵스륵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 속도 좀 빠르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왔다가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오고 이런 장면도 가끔은 필요해요. 그때는 이제 수동으로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AF 속도를 조정해서 좀 저속으로 두시면은 좀 천천히 움직이게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뭐 동물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식물 촬영하거나 할 때 아주 사케게 고화질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런 캠코더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제로도 뭐 큰 행사 같은 데 갔을 때도 이런 걸 많이 쓰시고, 옛날에는 이 정도 급 되려면은 진짜 이만한 캠코더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이만한 캠코더 들고 다니면 그 방송국에서 그대로 송출해도 될 정도의 아주 고화질 동영상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좋은 동영상을 찍고 싶은 분들, AX100에서 포커스 속도 때문에 답답해서 막 속에서 열불이 난 적이 있는 분들은 AX700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고요. 그리고 글로 된 자세한 리뷰는 네,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